당신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미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미국 시민이라면 방문하지 말아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든 곳이 햇빛과 무지개가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몇몇 나라들은 미국인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기보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디오에 5,000개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미국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10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미얀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인구가 5,5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미얀마는 미국인들에게 환영 음료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면 그에 대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사건들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이 나라는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 폭동과 무장 충돌이 일상적인 일상이 되었고 방문을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비자 신청과 경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의적인 현지 법 집행과 제한된 의료 자원 등으로 인해 미얀마 여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소 3일의 근무일이 소요되는 비자를 받고 가게 될 장소에서 여행을 자제하라는 조언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어 미국 관광객들이 인기 있는 손님이 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9번, 예멘. 이제 인구 약 3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예멘으로 가봅시다. 예멘은 미국인들에게 다소 환영받기 힘든 장소입니다. 이 나라는 2015년 이후로 파괴적인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예멘을 방문할 생각을 하게 되면 내전, 테러, 납치, 무장 충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여행 금지 권고를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비자를 얻는 것은 행운을 빕니다. 예멘의 엄격한 비자 정책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관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입국하게 되더라도 갈등과 드론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상적인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제 8위, 소말리아입니다. 다음은 인구 약 1,500만 명인 소말리아입니다. 여기서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냉담한 환영의 배경에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안전 문제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샤바브 반군과 싸우기 위해 미국 군대를 재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이지만 미국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환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비자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바늘에 실을 꿰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한 일이지만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적대감은 귀하의 체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관료적 절차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명백한 안전 위험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식량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도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번호 7. 베네수엘라. 2,8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네수엘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관계는 간단히 말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정치적 갈등, 그리고 일반적인 불신의 분위기는 미국인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도전적인 여행지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경제 상황은 7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으며 이는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증명합니다.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게 비자 절차는 그 자체로 퍼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인에 대해 본질적으로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입국하면 높은 생활비와 긴장된 분위기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카스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는 대략 2만 3천 명이 미국 시민이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느낌도 존재합니다. 번호 6. 리비아. 리비아는 게임 오브 스론스의 한 시즌보다 더 많은 줄거리의 변화를 겪은 나라입니다. 2024년 현재 리비아의 인구는 약 7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여권이 왜 여기에서 황금 티켓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리비아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 테러, 내전, 납치, 무력 충돌 등 다양한 위험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으며 특히 2012년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에 대한 공격 이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고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리비아는 미국 여행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비자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리비아를 탐험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은 엄격한 비자 요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 도장이 있는 여권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은 또 다른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번호 5. 시리아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내전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인구를 가진 시리아는 미국인들이 환영받기 어려운 또 다른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리비아와 유사하지만 그 강도는 더 심합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 테러, 내전, 납치 및 무력 충돌의 위험을 이유로 4단계 여행 경고를 내렸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미국인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며 이는 제재, 군사작전 및 외교적 대치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입니다. 시리아에 들어가고자 하는 미국인을 위한 비자 과정은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들습니다. 신청 과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두 나라 간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합니다. 만약 정말로 시리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지속적인 갈등과 외국인, 특히 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심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역 정치 개입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인이 환영받지 않을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아프가니스탄은 많은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인구 약 3,800만의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냉대를 받을까요? 우선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테러, 부당 구금, 납치 및 범죄의 위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방문하세요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오지 마세요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 테러 그룹이 활동하는 엄혹한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납치와 부당 구금의 주요 대상이며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룹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자 하는 미국인을 위한 비자 과정은 간단히 말해 매우 다운팅합니다. 시민들은 입국 및 출국을 위해 유효한 여권과 아프가니스탄 비자가 필요하며 유효한 비자가 없는 도착자는 추방되거나 여권이 컨피스케이션 되고 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라에서 뭔가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도착 비자가 비공식적인 입국 경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는 관광부나 정보문화부의 서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 비자는 보통 단일 입국으로 3개월 유효하며 1개월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러나 전혀 암울한 모습만 그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간의 관계는 양파와 같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벗기면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외교적 유대의 역사와 협력 및 상호 지원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2001년 이후 미국의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와의 전투를 위한 침공 이후의 일반적인 이야기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11분의 9 테러 이후 자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군사 개입은 현재의 여행 권고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3. 이라크. 인구가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이라크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03년 대량 살상무기라는 명목으로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나라 간의 이야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환영받지 않을까요? 우선 비자 절차부터입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루빅스 큐브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출국 스탬프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자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보통 처리하는데 약 12일의 근무일이 소요되며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덜 환영받으며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불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업만이 아닙니다. 안전 상황은 협곡 위에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고문이나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다양한 무장단체의 존재는 이 나라가 여전히 안정성을 문제로 하고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2. 이란. 이란은 약 8,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고대 역사와 숨막히는 경관, 그리고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지닌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이 만날 수 있는 차가운 환영의 기원은 1979년 이란 인질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란 학생 그룹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444일간의 대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보아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 레벨 4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테헤란을 위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전에 2번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엄중한 조언이 왜 필요할까요? 우선 테러, 시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민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미국인이 간첩 혐의부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까지 다양한 혐의로 감금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제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인으로서 이란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마치 시련을 겪는 듯한 느낌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경우 신청 결과를 듣기까지 1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리고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간 대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운에 따라 며칠에서 2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 이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시장에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국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느질 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테헤란의 바쁜 시장에서부터 페르세폴리스의 역사적인 유적까지 탐험할 문화와 역사가 풍부합니다. 단, 미국인으로서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거리의 일반 이란인은 뛰어난 환대를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로 알려진 이 나라는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마치 블록 파티에 출근하지 않는 이웃처럼 모든 것을 창문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긴장, 핵 위협,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왜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따뜻하게 맞이받지 않는 걸까요?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체포 및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나요? 북한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미국 학생입니다. 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고 이 나라를 방문하는 데 따르는 극심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국민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관광객들에게 북한에 들어가지 말라는 커다란 금지 표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지가 있기 전에도 미국인이 비자를 얻는 것은
정치인에게서 직설적인 답변을 얻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문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고 철저하게 통제된 투어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항상 가이드를 동반해야 하며 이 가이드는 리터럴리와 피그러티블리 모두에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 경험은 독특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현지인과 대화하고 싶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과 허가 없이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도자나 나라에 대한 농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곧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통제입니다. 자유로운 언론과 이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인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쓴 채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다음 걸음이 자유의 마지막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비자 절차, 오해로 인한 구금 가능성, 전반적인 감시 분위기가 그것을 도전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것의 매력은 일부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북한에서는 아마도 9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당신이 죽을 수 있는 20개의 가장 위험한 도시를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